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크고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사계절 내내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세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 고즈넉한 기와집에는 얼굴은 거울을 보듯 똑같이 생겼지만 성격은 달라도 너무 다른 쌍둥이 자매가 살고 있었지요. 언니는 매사에 지혜롭고 강단이 있어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든든한 기둥 같았고, 동생은 심성이 여리고 눈물이 많아 늘 언니의 보호를 받으며 조용히 배틀에 앉아 길쌈을 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자매는 비록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서로를 깊이 의지하며 따뜻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매의 아버지가 장사를 하러 멀리 떠났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평화롭던 집안에 짙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새로 들인 계모는 겉으로는 다정해 보였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계모는 아버지가 남겨둔 넉넉한 재산을 모두 자신의 차지로 돌리고 자매를 하녀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집안일은 모두 언니와 동생의 몫이 되었고, 밥그릇에는 늘 거친 보리밥만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는 힘들어하는 동생을 다독이며 모진 구박을 묵묵히 견뎌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불안감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웃 마을에 흉흉하고 두려운 소문이 바람을 타고 산골짜기를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 마을에 사는 나이 많고 성격이 포악하기로 소문난 늙은 부자가 젊고 참한 신부를 돈으로 사들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늙은 부자는 이미 여러 번 아내를 맞이했지만 모두 그의 잔인한 성미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거나 병들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건 엄청난 재물과 비단이 탐이 난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면서도 내심 그 재물을 부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이 끔찍한 소문은 결국 담장을 넘어 탐욕스러운 계모의 귓가에도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계모는 부자가 준다는 막대한 뇌물과 금은보화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빛이 탐욕으로 번쩍이며 무서운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생긴 쌍둥이 중에서도 고분고분하고 말대꾸 한 번 하지 못하는 여린 동생을 그 늙은 영감에게 팔아넘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영특하고 뻣뻣한 언니를 보내면 금방 말썽이 생길 것을 알았기에 계모는 속으로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몰래 중매쟁이를 불러들여 값비싼 뇌물을 건네며 동생의 고운 미모와 얌전한 성품을 한껏 과장하여 늙은 부자의 귀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모르게 무거운 먹구름이 소리 없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늦은 밤까지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던 언니는 담장 너머로 중매쟁이와 계모가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계모가 동생의 몫으로 큰 재물을 요구하며 웃는 소리를 듣는 순간 언니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리고 착한 내 동생을 그 끔찍한 구렁이 소굴 같은 곳으로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언니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끝에서 차가운 우물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언니의 눈동자에는 동생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뜨거운 결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언니는 잠든 동생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밤새도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고된 길쌈에 지쳐 새근새근 잠든 동생의 창백한 뺨을 쓰다듬으며 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고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집안을 지키고 동생을 보살피는 것은 언니로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운명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계모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권력을 쥔 계모를 상대로 섣불리 화를 냈다가는 오히려 동생이 더 빨리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분노를 속으로 사기며 상황을 지켜보고 조심스럽게 기회를 엿보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가을 바람이 제법 스산하게 불어오던 늦은 오후, 무렵 마침내
붉은 비단으로 꼼꼼하게 감싼 작은 상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산 너머 부잣집에서 늙은 영감이 동생을 신부로 맞이하겠다며 정식으로 혼인을 청하는 사주단자를 화려하게 꾸며 보낸 것입니다. 중매쟁이의 뒤를 따라 들어온 건장한 하인들은 마당 한가운데에 무거운 엽전 꾸러미와 최고급 비단 더미를 보란 듯이 쿵쿵 내려놓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본 계모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으며 굽신거리며 사주단자를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아 안방 깊숙한 곳으로 소중하게 모셔두었습니다. 사주단자가 들어온 날 저녁 계모는 마침내 동생을 넓은 마루로 억지로 끌어내어 윽박지르며 일방적으로 혼인 소식을 통보했습니다. 네가 호강하게 되었으니 나에게 평생 고마워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계모의 뻔뻔한 말에 동생은 충격을 받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무서운 늙은 부자의 집으로 시집을 가야 한다는 사실에 동생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벌벌 떨며 눈물만 펑펑 흘렸습니다. 제발 그 무서운 곳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계모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동생의 여린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엌에서 솥을 닦고 있던 언니는 동생의 구슬픈 울음소리를 듣고 다급하게 마당으로 달려나와 쓰러진 동생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언니는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마음을 억누르며 계모가 있는 안방 문창호를 향해 엎드려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동생의 혼인을 거두어 주십시오. 동생은 아직 너무 어리고 몸이 약해 그런 큰 집안의 며느리 노릇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평생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어머니를 모실 테니 제발 그 혼사만은 무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언니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안방 문은 열리지 않았고 차가운 목소리만이 낡은 문창호를 뚫고 날아와 자매의 가슴에 비수처럼 깊게 꽂혔습니다. 이미 사주단자를 받았고 귀한 예물까지 마당에 쌓여 있는데 이제 와서 혼사를 물으면 우리 집안은 뼈대도 남지 않고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장 짐이나 싸며 시집갈 준비나 도우라고 소리치는 계모의 매정한 호통에 자매는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모는 이미 눈앞에 굴러들어온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에 눈이 멀어 동생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둥근 달이 마당의 장독대를 차갑게 비추는 깊은 밤이 되어서도 자매가 머무는 작고 초라한 골방에서는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언니의 품에 안겨 언니, 나 그 무서운 할아버지 집으로 가기 싫어. 차라리 뒷산에 올라가서 혀를 깨물고 죽어버릴 거야 라며 밤새도록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언니는 파르르 떨리는 동생의 어깨를 꽉 끌어안고 거칠어진 손으로 동생의 눈물을 계속해서 닦아주며 겉으로는 굳건한 척 태연하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울지 마라, 내 예쁜 동생아.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너를 그 끔찍한 사지창검 같은 곳으로 보내지 않을 테니 넌 언니만 믿어라. 동생을 간신히 달래어 잠자리에 눕힌 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달빛이 스며드는 좁은 방문 밖으로 묵묵히 걸어 나왔습니다. 텅 빈 마당에 서서 싸늘한 가을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신 언니의 시선은 사주단자가 고이 모셔져 있는 계모의 굳게 닫힌 안방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훌륭한 상단과 자랑스러운 집안의 명예가 탐욕스러운 계모의 손에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산산조각 나는 것을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랑하는 동생이 늙은 호색한의 놀이개로 전락하여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둘 수는 결단코 없었습니다. 옛말의 사주단자는 하늘이 정해준 혼인의 증표이며 그것을 거스르면 큰 화를 입는다고 마을 어르신들이 늘 입버릇처럼 엄하게 경고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동생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야말로 천벌을 받아 마땅한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 붉은 비단 상자 안에 들어있는 동생의 사주를 내가 훔쳐내어 대신 불태워 버리거나 내가 직접 들고 집을 떠나버리면 혼사는 틀어질지도 모른다며 언니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얌전하게만 살아왔던 양반집 교수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나고 반역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당을 서성이던 언니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대담한 생각 하나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며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늙고 잔인한 부자는 어차피 동생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똑같이 생긴 내가 저 사주단자를 들고 대신 시집을 가는 척하며 중간에 도망을 치면 어떨까 하는 무서운 상상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계모는 혼사를 망친 죄로 큰 벌을 받게 될 것이고 가여운 동생은 이 지옥 같은 집안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언니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차가운 별들을 올려다보며 스스로 험난한 운명의 길을 선택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계모의 코 고는 소리가 안방 창문을 넘어 마당까지 들려올 무렵 언니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부엌으로 들어가 날카로운 식칼을 하나 챙겨 들었습니다. 행여나 들키게 되면 자신의 목을 베어서라도 이 끔찍한 혼사를 막겠다는 무서운 각오로 치맛자락 속에 차가운 칼을 깊숙이 숨겼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언니의 앞날을 걱정하듯 어두운 땅바닥 위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며 숨죽인 채 계모가 잠들어 있는 안방 갯마루를 향해 발 뒤꿈치를 들고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온마루에 올라선 언니는 나무 판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온몸의 체중을 분산시키며 고양이처럼 조용히 안방 문 앞까지 다가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계모는 낮에 예물로 들어온 수많은 금은보화를 세어보며 너무 기뻐한 나머지 깊은 단잠에 빠져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밀어보았는데 신령님이 도우신 것인지 평소에는 굳게 잠겨있던 문이 스르르 소리도 없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탐욕스러운 계모가 머리맡에 귀한 비단 더미를 가득 쌓아두고 입을 벌린 채 추악한 모습으로 코를 골며 타차 떨어져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투과하여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계모의 머리맡 한쪽에 고이 놓여 있는 붉은색 사주단자가 선명하게 언니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 작은 상자 하나가 사랑하는 동생의 목숨을 취함에는 무서운 족쇄라고 생각하니 언니는 다시 한번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언니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바닥을 기어가듯 붉은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상자의 손끝이 닿는 순간 온몸에 차가운 전율이 흐르며 이제 돌아올 수 없는 험난한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품속에 사주단자를 재빨리 숨기고 쏜살같이 방을 빠져나와 닫혀있던 문을 원래대로 살포시 닫아둔 채 마당으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크게 심호흡을 한 언니는 자신이 방금 저지른 어마어마한 일에 다리가 풀려 잠시 마루 끝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만 치맛자락 속에 묵직하게 만져지는 사주단자를 느끼며 동생을 살렸다는 묘한 안도감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이 불보듯 뻔했으므로 언니는 서둘러 다음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골방으로 돌아온 언니는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여전히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동생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참 동안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언니가 아끼던 오래된 비녀를 동생의 머리맡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잘 견디고 있으라는
무언의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무명천 하나를 펼쳐 평소 입던 낡은 저고리 2벌과 아껴두었던 마른 누룽지 몇 조각을 쓸어 담아 작고 초라한 보따리를 만들었습니다. 동생을 두고 떠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것만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며 치맛자락을 단단히 묶어 매었습니다. 이 억울하고 기구한 운명을 짊어지고 길을 나서면서 언니는 언젠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양을 오가며 크게 장사를 하셨던 거대한 상단을 떠올렸습니다. 동생 대신 훔쳐낸 이 사주단자를 들고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 밖으로 나가 큰 장사꾼이 되어 반드시 이 집안을 되찾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계모의 더러운 탐욕에 무너진 가문을 내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동생에게는 따뜻한 비단옷과 평화로운 웃음을 되찾아 주겠다는 굳은 결의가 솟구쳤습니다. 보따리를 어깨에 둘러맨 언니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의 호랑이처럼 매섭게 빛났고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강력한 투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집 뒤편에 있는 험준한 산길을 바라보았는데 밤이 깊어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으스스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익히 보아오던 익숙한 뒷산이었지만 홀로 야반도주를 하듯 짐을 챙겨 떠나는 지금은 풀벌레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붉은 사주단자를 가슴에 꼭 품은 채 언니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동생의 얼굴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약해지면 내 동생이 그 무서운 노인에게 팔려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 하나로 무서운 어둠을 묵묵히 뚫고 나갔습니다.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마당을 빠져나온 언니는 차가운 밤이슬을 밟으며 자신이 나고 자란 정든 기와집을 멀리서 한 번 더 뒤돌아보았습니다. 고요한 달빛 아래 아버지가 정성껏 심어 놓으셨던 감나무 그림자가 쓸쓸하게 마당을 덮고 있었고 동생이 잠들어 있는 작은 방에 희미한 윤광만이 눈에 밟혔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잔인한 계모가 동생을 더욱 심하게 핍박하지는 않을까 하는 지독한 걱정과 불안감이 검은 안개처럼 밀려와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 사주단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면 계모도 당황하여 혼사를 함부로 서두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품에 꼭 안고 있는 이 붉은 사주단자는 이제 단순한 혼인의 징표가 아니라 언니와 동생의 엇갈린 운명을 연결하는 무겁고 서글픈 밧줄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가 살아생전 늘 강조하셨던 장사꾼의 지혜와 끈기, 그리고 올바른 도리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어두운 숲길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언젠가 내가 조선에서 제일 가는 거상이 되어 돌아오는 날, 저 간악한 계모의 죄를 만천하에 묻고 억울하게 빼앗긴 우리 가문의 모든 것을 되찾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언니의 치맛자락을 거칠게 흔들었지만 집안을 지키고 동생을 구하겠다는 언니의 강렬한 의지는 그 어떤 폭풍우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산길에 접어들자 마을의 불빛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고 오직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차가운 별들만이 언니의 외로운 길을 조용히 비추어 주었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쳐 들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언니는 입술을 꽉 깨물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험난한 고개를 하나둘씩 묵묵히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슬픈 울음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듯하여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면 언니는 더욱 단호하게 고개를 내저으며 가시덤불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도망치듯 야반도주를 하는 가엾은 신세지만 훗날 당당하게 고향 마을로 돌아올 그날을 위해 끝없는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걷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산등성이에 올라 잠시 숨을 고르던 언니는 먼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것을 보며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주단자를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동생의 목숨과 가문의 미래는 오롯이 자신이라는 가녀린 여인의 두 어깨에 무겁게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품에 안은 사주단자를 다시 한번 꽉 끌어안고 낯선 세상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생을 대신하여 거대한 짐을 짊어진 쌍둥이 언니의 멀고도 험난한 모험이 조용하지만 아주 치열하게 막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주단자가 낡은 집 안으로 덜컥 들어온 다음 날부터 탐욕스러운 계모의 악독하고 무서운 횡포는 마치 날개를 단 듯 더욱 거칠고 포악하게 변해갔습니다. 여린 동생이 곧 엄청난 재력을 가진 늙고 무서운 부자의 아내가 되어 자신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줄 것이라. 굳게 믿은 계모는 더 이상 자매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고 거친 짐승처럼 험하게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오게 하고 손끝이 쩍쩍 갈라져 붉은 피가 나도록 산더미 같은 빨래를 시키면서도 조금이라도 불평하는 기색이 보이면 억센 손을 매섭게 들어 자매의 가녀린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잔인한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잔인한 매질과 고된 노동에 심하게 지친 동생은 밤마다 소리 죽여 앓으며 이대로 그 무서운 곳으로 시집을 가기 전에 차라리 병들어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언니는 푸르게 멍든 동생의 좁은 어깨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속으로 뜨거운 피눈물을 흘렸지만 지금 당장 분노를 터뜨리면 교활한 계모가 동생을 더욱 끔찍한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릴 것을 잘 알기에 입술을 꽉 깨물고 치솟는 화를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계모는 동생의 끔찍한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매일 안방에 앉아 늙은 영감이 보내온 반짝이는 귀한 비단과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쓰다듬으며 탐욕스러운 웃음소리를 담장 너머까지 흘려보냈습니다. 이처럼 낡은 기와집 안에서 매일 벌어지는 기막히고 억울한 사연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높은 담장을 넘어 조용하고 좁은 산골 마을 전체로 은밀하고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옹기종기 모여 차가운 물로 무청을 씻던 동네 아낙네들은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한껏 낮춘 채 그 독한 계모가 귀한 재물에 완전히 눈이 멀어 제 예쁜 의붓딸을 늙고 잔인한 영감의 첩실로 매정하게 팔아 넘기려 한다며 크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늙은 영감의 전처들이 모두 무참히 맞아 죽거나 견디지 못해 도망쳤다는 끔찍한 소문까지 은밀하게 더해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가여운 자매의 앞날을 깊이 걱정했습니다. 조용한 마을 사람들의 불안한 수군거림이 날이 갈수록 커지자 이를 깊이 눈치챈 마을의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촌장 어르신이 헛기침을 크게 하며 기와집 앞을 천천히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낡은 담장 너머로 고된 마당질을 묵묵히 하고 있는 언니를 매우 애처롭게 바라보며 예로부터 혼사란 마땅히 하늘의 뜻을 따르고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는 법인데 억지로 맺은 악한 인연은 필시 집안에 아주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니 부디 굳센 처신을 조심하고 지혜를 발휘하여라 라며 뼈 있는 조언을 무겁게 건네고는 조용히 멀어져 갔습니다. 촌장 어르신의 그 진심 어린 무거운 한마디는 벼랑 끝에 서 있던 언니의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촌장 어르신의 무거운 말씀을 깊이 듣고 캄캄한 밤이 깊어질 때까지 홀로 차가운 우물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던 언니는 마침내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조금도 없음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면 탐욕스러운 중매쟁이가 길이를 잡아 흉측한 가마를 이끌고 들이닥칠 것이 분명했기에 오늘 밤이 아니면 가여운 동생을 영영 그 무서운 사지로 떠나보내야만 하는 절박하고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붉은 사주단자가 계모의 안방에 고이 있는 한이 저주받은 끔찍한 혼사는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그 혼인의 증표를 몰래 훔쳐내어 동생의 슬픈 운명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둔갑시켜 짊어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굳은 결심을 완전히 끝낸 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독한 계모가 깊은 단잠에 빠진 틈을 타 어두운 안방으로 몰래 숨어들어 붉은 사주단자를 품속에 감쪽같이 훔쳐내는데 무사히 성공했습니다. 긴장감에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세게 요동쳤지만 언니는 재빨리 동생이 세상 모르고 뚝가 떨어져 있는 초라한 골방으로 조심조심 돌아와 소리 하나 없이 서둘러 자신의 짐을 단단히 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매일 즐겨 입던 낡고 빛바랜 거친 무명 저고리와 바지 몇 벌을 챙기고 행여나 먼 길에 심한 허기가 질까봐 부엌에서 몰래 숨겨두었던 딱딱한 누룽지 조각들을 작은 보따리 안에 야무지게 우겨 넣으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작은 짐을 모두 다 싼 언니는 낡고 희미한 호롱불 아래에서 새근새근 아주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여린 동생의 앳된 얼굴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 동안이나 애틋하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고된 밭일과 노동에 시달려 창백한 뺨은 훌쩍 야위었고 고운 손끝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지만 언니의 맑은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예쁜 꽃보다도 아름답고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필코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핏줄이었습니다. 내가 이 끔찍하고 무서운 사주단자를 들고 떠나면 간악한 계모가 한동안 펄펄 뛰며 널 심하게 괴롭히겠지만 혼사를 억지로 강행할 증표가 완전히 사라졌으니 당장 죽을 위기는 넘길 것이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부디 내가 험한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나가 훌륭하고 큰 장사꾼이 되어 막대한 재물을 잔뜩 모아 돌아올 때까지 어떤 모진 수모를 겪더라도 제발 끈질기게 살아만 있어 달라고 간절히 속으로 기도하며 언니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아끼던 푸른 옥비녀를 동생의 머리맡에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일찍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불쌍한 두 자매에게 남겨준 유일하고도 귀한 유품이었기에 언니의 무언의 피눈물 나는 맹세이자 반드시 살아서 고향집으로 떳떳하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옥비녀를 곁에 둔 동생이 깊은 잠결에 살짝 옅은 미소를 짓는 것을 확인한 언니는 뜨겁게 흐르는 눈물을 소매 끝으로 거칠게 훔쳐내고 보따리를 어깨에 둘러밉습니다. 차가운 달빛조차 짙은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텅 빈 마당에 홀로 조용히 선 언니는 자신이 나고 자란 오래된 기와집의 낡고 친숙한 윤곽을 두 눈에 가득 담으며 아주 깊고 긴 한숨을 허공으로 내쉬었습니다. 다정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넓은 마당에는 늘 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가을이면 탐스럽게 붉게 익은 커다란 감나무 아래서 예쁜 동생과 함께 뛰놀던 행복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 굳게 마음먹은 언니의 발걸음을 자꾸만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했던 보금자리는 이미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계모의 손에 완벽하게 넘어가 끔찍한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끔찍한 두려움과 깊은 슬픔을 애써 억누르며 언니가 무거운 낡은 살인문 고리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꽉 잡고 막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어둠이 짙게 깔린 마당 한 구석 장독대 뒤편에서 늙고 쉰 목소리의 마른 기침 소리가 작게 들려와 언니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단잠에서 깬 잔인한 계모가 몰래 도망치는 자신을 발견한 것인가 싶어 온몸에 뜨거운 피가 차갑게 식고 두 다리가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린 언니는 품속의 붉은 사주단자를 거칠게 움켜쥔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딱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달빛이 먹구름 사이로 잠시 고개를 내밀어 마당을 희미하게 비추자 장독대 뒤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잔뜩 굽은 등에 낡고 해진 무명치마를 두른 늙은 유모의 주름진 얼굴에는 헤아릴 수 없는 아주 깊은 슬픔과 지독한 애처로움이 가득 배어 있었고 그녀의 푹 꺼진 두 눈에는 이미 굵은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마치 밤도둑처럼 초라하게 짐을 싸서 도망치려는 가여운 언니를 꾸짖거나 앞을 가로막아 서기는커녕 불편한 다리를 절뚝거리며 조심스럽게 다가와 언니의 차갑게 꽁꽁 얼어붙은 두 손을 자신의 거칠고 따뜻한 손으로 꽉 감싸 쥐었습니다. 아가씨, 이 깊고 험한 무서운 밤에 그 끔찍한 사주단자를 가슴에 품고 홀로 어디를 가시려 합니까? 라고 묻는 유모의 떨리는 목소리는 책망이 아닌 한없는 연민이었습니다. 유모의 그 지극히 따뜻하고 자애로운 슬픈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억지로 애써 참고 억눌러왔던 언니의 깊은 서러움과 끔찍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거대한 둑이 무너지듯 터져 나와 굵은 눈물방울이 되어 창백한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유모의 낡고 좁은 품에 와락 안겨 소리 죽여 짐승처럼 오열하며 유모 차마 내 하나뿐인 소중한 핏줄인 동생이 그 무서운 노인네의 불쌍한 재물이 되어 죽어가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험한 길을 떠나려 합니다. 라며 억눌렀던 진심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처럼 거상이 되어 돌아오겠다는 결심도 함께 눈물로 전했습니다. 언니의 눈물 어린 아주 굳은 훌륭한 결심을 전해 들은 유모는 말없이 언니의 굽은 등을 따뜻하게 다독이며 함께 소리 없는 굵은 눈물을 흘리더니 이내 자신의 낡은 속치마 깊숙한 곳을 조심스럽게 뒤적여 무언가를 밖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늙은 유모가 평생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며 푼돈을 아끼고 모아 애지중지 간직해왔던 아주 묵직한 쌈짓돈이었고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귀한 돈꾸러미를 언니의 꽁꽁 언 손에 꼭 쥐어주며 두 손을 힘주어 꽉 맞잡았습니다. 언니가 너무 놀라 한사코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려 했지만 유모는 몹시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으로 언니를 바라보며 세상 인심이 흉흉하니 부디 여비의 보태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늙고 지혜로운 유모는 언니의 흐트러진 낡은 옷매무새를 아주 다정하게 고쳐매주며 세상에 차가운 바람이 몹시도 매서우니 늘 지혜로 흔들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리고 어떤 끔찍한 고난이 눈앞에 닥쳐도 아가씨의 그 빛나는 총명함과 굳센 의지를 절대 잃지 마시라며 뼈 있는 무거운 조언을 천천히 건넸습니다. 아가씨의 등 뒤에는 하늘에 굽어 살피시는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매일 밤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도할 이 늙은이와 가여운 동생이 있다는 것을 결코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부디 살아남아 훗날 당당하고 커다란 거상이 되어 이 억울한 집안의 명예를 찬란하게 다시 빛내주시라고 유모는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언니는 유모를 부둥켜 안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 눈물로 피 맺힌 맹세를 바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차가운 달빛이 다시 낡은 기와집 마당을 희미하게 비출 무렵 유모의 눈물 어린 간절한 배웅을 등 뒤로 하고 마침내 무거운 살인문을 나선 언니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험한 산속 고갯길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등 뒤로 늙은 유모가 선앙당을 향해 간절하게 두 손을 모아 치성드리는 희미한 실루엣이 느껴졌지만 언니는 품속의 뜨거운 사주단자와 귀한 쌈짓돈을 꽉 움켜쥐며 오직 캄캄한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이 좁고 깊은 산골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 무섭고 낯선 세상과 직접 부딪혀야 한다는 엄청난 공포감이 뼛속까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두 다리에는 강철 같은 힘이 들어갔습니다. 굳센 언니의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칠흑 같은 험한 산속에 거친 흙길을 타고 완전히 멀어져 갈 때쯤 동쪽 하늘 너머로는
여명이 희미하게 터오르며 길고 길었던 끔찍한 두려움에 밤이 끝나고 차가운 새로운 아침이 천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밝고 맑은 산골 마을의 아침 햇살은 낡은 기와집에 그대로 남아있는 악독한 계모와 불쌍한 동생에게는 결코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그 어떤 무서운 폭풍우보다도 파괴적이고 잔인한 재앙의 거대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숱하게 힘찬 울음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려 퍼지자 안방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던 탐욕스러운 계모도 거칠게 뒤척이며 번쩍 눈을 떴고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깊은 잠에서 덜 깬 계모는 탐욕스러운 습관처럼 머리맡을 더듬으며 어제 듬뿍 들어온 그 어마어마한 귀한 예물과 가장 중요한 혼인의 징표인 붉은 사주단자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며 하루의 기쁨을 만끽하려 두 손을 이리저리 바쁘게 뻗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손끝에 닿아야 할 매끄러운 비단 상자의 부드러운 감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텅 빈 차가운 마룻바닥만이 만져지자 계모는 섬뜩하고 무서운 불길함에 휩싸여 벌떡 일어나 두꺼운 이부자리를 미친 듯이 파헤치고 방안을 샅샅이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장과 문갑 속까지 미친 사람처럼 모두 뒤져보았지만 그 귀하고 소중했던 붉은 사주단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증발해버렸고 계모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노한 계모에 찢어질 듯 날카롭고 끔찍한 비명소리는 아주 조용하던 맑은 아침 마당을 무섭게 진동시키며 높은 담장을 넘어 저 멀리 마을 어귀까지 메아리 쳤고 평화롭던 낡은 기와집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혀 끔찍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반쯤 미쳐버린 계모는 헝클어진 머리를 무섭게 산발한 채 마당으로 거칠게 뛰쳐나와 곧바로 자매가 기거하는 초라한 골방의 문을 산산이 부서져라 발로 세게 걷어차고 뛰어들어가 좁은 방 안을 미친 사람처럼 돕기 품은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잔뜩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는 불쌍하고 여린 동생과 언니의 빈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낡은 옥비녀 하나뿐이었습니다. 끔찍한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한 계모는 엄청난 분노로 두 눈이 붉게 충혈되어 거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덜덜 떠는 동생의 머리채를 잔인하게 휘어잡고 이 독사 같은 요망한 계집애가 감히 하늘 같은 네 명을 어기고 귀한 사주단자를 훔쳐 도망을 쳤느냐며 무섭게 악을 썼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무자비하게 머리채를 잡힌 여린 동생은 끔찍한 고통에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계모는 동생의 배와 등짝을 사정없이 발로 거칠게 짓밟으며 내년에 발칙한 언니가 사주단자를 훔쳐 달아난 탓에 이제 우리 집안은 그 늙은 영감에게 무참히 몰살을 당하게 생겼다며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억센 하인들을 향해 고개를 돌린 계모는 당장 동네 장정들을 모두 돈으로 풀어서라도 마을 주변의 깊은 야산과 험한 고갯길을 샅샅이 뒤져 그 발칙한 큰딸을 무조건 잡아오라며 만약 놓치면 너희들 목숨도 결코 온전치 못할 것이라며 시퍼런 호통을 쳤습니다. 건장한 하인들이 무서운 몽둥이를 들고 서둘러 낡은 기와집을 빠져나가 온 산을 굶주린 짐승처럼 뒤지기 시작했지만 똑똑한 언니는 어두운 간밤에 험준한 산길을 타고 이미 수십 리 밖으로 아주 멀리 도망친 후였기에 그 넓은 산속 어디에서도 도망친 언니의 발자국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고 계모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춥고 어두컴컴한 창고 속에 홀로 갇힌 가여운 동생은 온몸이 산산이 부서질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오직 자신을 살리기 위해 험난한 사지로 묵묵히 걸어 들어간 언니의 낡은 옥비녀를 가슴 깊이 꼭 품은 채 서러운 굵은 눈물만을 쉴 새 없이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끔찍한 사주단자를 훔쳐 달아났으니
당장 그 무서운 부잣집으로 시집을 갈 위기는 간신히 넘겼지만 독사 같은 악독한 계모가 늙은 영감의 끔찍한 보복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잔혹한 짓을 저지를지 몰라 동생의 가슴은 공포로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유모의 위로만이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매서운 하인들이 며칠이 지나도록 도망친 언니의 작은 흔적조차 찾지 못하자 분노와 지독한 공포에 완전히 미쳐버린 계모는 결국 자신의 더러운 목숨과 재물을 부지하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추악하고 무서운 계획을 은밀하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혼례 날짜가 하루하루 턱 밑까지 다가오자 늙은 부자 영감의 험악한 하인들이 수시로 들이닥쳐 예비 신부의 안부를 묻고 억지로 혼례를 재촉하며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했고 계모는 덜덜 떨며 애써 시간을 끌었지만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계모의 머릿속에는 도망친 언니 대신 똑같이 생긴 동생을 늙은 영감에게 팔아넘기려는 악마 같은 계략이 떠올랐습니다. 겁먹은 마을 사람들도 낡은 기와집의 심상치 않은 흉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독한 계모가 똑똑한 큰딸이 도망치자 이제는 불쌍한 작은 딸을 무서운 제물로 억지로 바치려 한다며 삼삼오오 모여 크게 수군거렸지만 돈과 권력에 완전히 미쳐버린 계모를 앞장서서 막아설 용기를 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우물가는 매일 아침 아낙네들의 안타까운 깊은 한숨소리로 가득 찼고 차가운 가을바람에 무심히 떨어지는 마른 낙엽조차 기구한 운명에 처한 동생의 서러운 눈물인 듯 마당을 쓸쓸하게 뒹굴며 온 동네가 슬픔의 대랑 다 빠졌습니다. 차가운 창고 속 동생의 위태로운 목숨은 마치 거센 바람 앞에 여린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한편 무서운 사주단자와 늙은 유모의 따뜻한 쌈짓돈을 가슴에 안고 험난하고 차가운 낯선 세상 밖으로 홀로 굳세게 발을 내디딘 언니는 끝없이 펼쳐진 거친 산등성이를 묵묵히 넘으며 차가운 밤바람에 어지럽게 흩날리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단호하고 강하게 질끈 묶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굶주린 산짐승의 울음소리와 거친 흙바닥에 무참히 찢겨나가는 여린 발바닥의 고통조차 언니의 뜨겁게 끓어오르는 굳센 투지와 억울한 집안을 되살리겠다는 강철 같은 위대한 목표 앞에서는 한낱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미풍에 불과했습니다. 언젠가 거상이 되어 돌아와 악독한 계모의 만행을 천하에 밝히고 동생을 구하겠다는 맹세가 달빛 아래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이슬을 맞으며 험난한 산길을 굽이굽이 넘어 마침내 커다란 장터에 도착한 언니는 아버지가 살아생전 거래하셨던 거대한 상단을 무작정 찾아가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리고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험한 장사판에 뛰어들겠다는 언니를 보고 상단의 행수는 코웃음을 치며 거절했지만 언니는 며칠 밤낮을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버티며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여 반드시 상단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언니의 그 무섭도록 강렬한 눈빛과 굽히지 않는 지독한 끈기에 결국 마음이 움직인 늙은 행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펴진 일을 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내렸습니다. 상단에 당당히 들어간 언니는 누구보다 먼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무거운 짐을 나르고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며 밤낮 없이 장사꾼들의 치열한 셈법과 물건의 가치를 흥정하는 기술을 어깨너머로 묵묵히 배웠습니다. 남들이 고된 노동에 지쳐 다쳐 떨어질 때도 언니는 낡은 호롱불 아래서 늙은 유모가 주었던 쌈짓돈을 미천 삼아 혼자만의 작은 거래를 시작하며 시장의 흐름을 날카롭게 파악해 나갔습니다. 비록 손발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흙먼지로 까맣게 그을렸지만 마음속에는 고향에 두고 온 불쌍한 동생을 구출하고 간악한 계모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겠다는 뜨거운 불꽃이 하루도 빠짐없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흉년이 들어 전국적으로 곡식 가격이 폭등하자
상단 전체가 큰 손해를 입고 파산할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때 언니는 행수에게 다가가 자신이 미리 다른 지방의 날씨를 예측하고 조용히 매입해 두었던 엄청난 양의 곡식 창고를 당당하게 공개하며 상단을 완벽한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와 엄청난 선견지명에 상단의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늙은 행수는 언니의 탁월한 장사 수완을 크게 인정하며 단숨에 상단의 가장 중요한 직책을 기꺼이 맡기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언니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총명한 머리와 특유의 대담한 결단력으로 조선 팔도를 누비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부를 맹렬하게 축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거친 바다를 건너 이국 땅에 진귀한 비단을 들여오고, 때로는 깊은 산속의 귀한 약재를 독점하며 거래하는 상단마다 엄청난 은자를 쓸어 담으니 언니의 이름은 곧 장사꾼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불리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바닥에서 시작했던 가여운 소녀는 어느새 수천 명의 상인들을 거느리고 수만 양의 재물을 굴리는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믿기지 않을 만큼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세상 밖에서 거대한 부와 권력을 움켜쥐며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을 때 낡은 고향집의 가여운 동생은 악독한 계모의 잔인한 핍박 아래서 매일 지옥 같은 끔찍한 나날을 간신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도망친 언니 대신 어떻게든 늙은 부자 영감과 혼사를 맺어 막대한 재물을 차지하려는 계모는 동생을 캄캄하고 차가운 헛간에 가두고 밥과 물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며 억지로 혼례를 승낙하라고 지독하게 매질을 가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동생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덜덜 떨며 밤마다 언니가 남기고 간 낡은 옥비녀를 가슴에 꼭 품은 채 서러운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려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독사에 물린 듯 도끼만 남은 계모의 끔찍한 만행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감히 나서서 말리지 못하고 우물가에 모여 안타까운 한숨만 깊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그 성질 더럽고 포악한 늙은 영감이 억센 하인들을 이끌고 쳐들어와 불쌍한 동생을 강제로 가마에 태워갈 것이라는 무서운 소문이 마을 전체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망친 큰딸은 필시 산속에서 굶어 죽었거나 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이라며 혀를 차는 이들도 있었지만, 늙은 유모마는 매일 밤 선앙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아가씨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피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고요한 새벽 산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 어귀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들이 커다란 수레 여러 대를 이끌고 조용히 나타나 진귀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마을의 낡은 정자나무 아래에 최고급 쌀이 가득 담긴 무거운 가마니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는 바람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아침 일찍 밭으로 향하던 농부들이 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쌀가마니 위에는 오직 가난하고 굶주린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하늘이 내리는 작은 선물이니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는 짧은 글귀가 적힌 두꺼운 종이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굴러들어온 이 엄청난 곡식에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뛸 듯이 기뻐하며 쌀가마니를 나누어 가졌고, 도대체 어떤 훌륭하고 돈 많은 귀인이 우리 같은 천한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지 궁금하여 입을 모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쌀뿐만 아니라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따뜻하게 녹여줄 두툼하고 질 좋은 소못과 아름다운 비단들이 마을 곳곳에 이름 없는 선물로 은밀하게 놓여 있는 기이한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에 마을 전체가 술렁거렸고, 사람들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자신들을 보살피는 것이 틀림없다며
밤마다 선물을 보낸 알 수 없는 은인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감사했습니다. 익명의 은인이 마을에 엄청난 재물을 뿌리고 있다는 소식은 결국 담장을 넘어 탐욕의 눈이 먼 악독한 계모의 귀에도 쏙 들어가게 되었고 그녀의 두 눈은 즉시 탐욕으로 번쩍였습니다. 계모는 필시 그 늙은 부자 영감이 동생과의 혼례를 앞두고 자신의 위세를 뽐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귀한 선물을 뿌리는 것이 분명하다며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방방 뛰며 기뻐했습니다. 내일 당장 그 영감의 하인들을 불러 마을에 뿌린 비단보다 10배는 더 귀한 보석을 나에게 바치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겠다며 계모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얼굴을 단장하며 사악하고 더러운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남몰래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익명으로 전달된 비단과 쌀가마니를 유심히 살펴보던 늙고 지혜로운 유모는 그 물건들을 포장한 독특한 매듭 방식에서 뭔가 게르니 강렬하고 익숙한 흔적을 조용히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큰 상단을 이끌 시절 귀중품을 묶을 때만 사용하던 집안 특유의 비밀스러운 매듭법이었기에 유모는 직감적으로 도망쳤던 큰아가씨가 마침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음을 확신했습니다. 유모의 깊게 팬 주름진 얼굴 위로 뜨거운 기쁨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그녀는 이 벅찬 희망의 소식을 가여운 동생에게 전하기 위해 그날 밤 몰래 헛간으로 조심스럽게 숨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헛간 바닥에 쓰러져 희미한 숨을 몰아쉬는 동생의 창백한 얼굴을 쓰다듬으며 유모는 아가씨, 이제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면 됩니다. 큰아가씨께서 드디어 이 끔찍한 지옥을 끝내기 위해 오고 계십니다라고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언니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동생은 믿을 수 없는 사실에 크게 놀라 두 눈을 번쩍 떴고 마른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정말 우리 언니가 그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 맞느냐며 소리 죽여 엉엉 울었습니다. 언니가 곧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굳건한 희망은 꺼져가던 동생의 가냘픈 생명력에 다시 뜨거운 불꽃을 피워 올렸고 동생은 옥비녀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앞 험준한 산고개 너머에서 수십 마리의 튼튼한 말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마차 행렬이 엄청난 흙먼지를 일으키며 웅장한 위용을 뽐내며 뱀처럼 길게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는 깃발에는 조선 제1의 상단을 상징하는 화려한 문양이 바람에 거세게 펄럭였고 험상궂지만 훈련이 잘된 수백 명의 호위 무사들이 매서운 눈빛으로 주변을 빈틈없이 경계하며 발을 맞추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나고 압도적인 광경을 생전 처음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길가로 몰려나와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웅장한 행렬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마을을 뒤흔드는 엄청난 말발굽 소리에 놀라 대문 밖으로 뛰쳐나온 악독한 계모는 이 어마어마한 상단의 행렬이 곧 자신에게 엄청난 재물을 바치러 오는 늙은 영감의 혼례 행렬일 것이라고 혼자만의 착각에 단단히 빠져버렸습니다. 세상에 저토록 귀한 비단과 번쩍이는 금은보화를 산더미처럼 싣고 오다니. 과연 소문대로 엄청난 부자가 틀림없다며 계모는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마당을 쉴 새 없이 쓸고 닦으라고 하인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날카로운 호통을 쳤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만행이 하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처참하게 박살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계모는 화려한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에 두껍게 분을 바르며 헛된 탐욕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행렬의 가장 중심에는 최고급 목재로 화려하게 장식되고 부드러운 호랑이 가죽이 깔린 거대한 가마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험난한 세상을 정복하고 조선 제1의
거상이 된 쌍둥이 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낡고 거친 무명옷 대신 금실로 화려하게 수놓은 눈부신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값비싼 보석이 박힌 화려한 떨잠을 꽂은 언니의 모습은 과거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가련한 소녀의 흔적은 완벽하게 지워지고 거대한 권력자의 위엄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비단 커튼 너머로 낡고 익숙한 고향 마을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철옹성 같았던 언니의 두 눈동자도 미세하게 흔들리며 깊은 향수와 끓어오르는 슬픔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품속 깊은 곳에 평생토록 서늘하게 간직해 두었던 낡고 빛바랜 붉은 사주단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거칠어졌지만 기품 있는 손끝으로 상자의 표면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과거에 참혹했던 그날 밤을 차갑게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이 저주받은 물건을 훔쳐 도망치던 그 캄캄한 밤, 늙은 유모가 쥐어주었던 따뜻한 쌈짓돈과 동생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듯하여 언니는 입술을 꽉 깨물고 흔들리는 마음을 매섭게 다잡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끔찍하고 더러운 비극을 내 손으로 직접 끝내고 억울하게 빼앗긴 내 집안과 불쌍한 동생을 온전하게 되찾을 시간이 마침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언니의 눈빛은 무서운 칼날처럼 날카롭게 번쩍였습니다. 거대한 상단의 행렬이 마침내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탐욕스러운 계모가 뻔뻔하게 서 있는 낡은 기와집의 커다란 대문 앞에 우렁찬 소리를 내며 그 엄청난 발걸음을 압도적으로 멈추어 섰습니다. 상단의 늠름한 호위무사들이 단숨에 쏟아져 내려와 낡은 기와집 주변을 물샐 틈 없이 철통같이 에워싸고 굳게 닫힌 대문을 향해 길을 넓게 트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화려하게 단장하고 문 앞에 서 있던 계모는 예상치 못한 험악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아첨하는 비굴한 미소를 띠며 가마를 향해 허리를 굽실거리며 아부를 떨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마 곁을 지키던 듬직한 행수가 큰 목소리로 길을 비켜라. 조선 제1의 대행수 어르신께서 이 천한 집안에 친히 행차하셨다라고 천둥처럼 소리치자 계모는 더욱 허리를 낮추며 굽신거렸고 마침내 화려한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가마 안에서 내려오는 눈부시게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거상의 얼굴이 오후의 밝은 햇살 아래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 땅바닥에 엎드려 비굴하게 아첨하던 계모의 뻔뻔한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며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잔인하게 구박하고 결국 사주단자를 훔쳐 도망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얄미운 큰딸의 얼굴이 웅장한 위엄을 뽐내며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망친 줄로만 알았던 눈엣 가시 같은 큰딸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거머쥔 대행수가 되어 호위 무사들을 거느리고 돌아왔다는 끔찍한 사실의 계모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가마에서 내린 아름다운 거상이 예전에 구박받던 그 똑똑하고 착했던 쌍둥이 언니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모두가 입을 틀어막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상황에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마당 한 구석에서 눈물 흘리며 기다리던 늙은 유모만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가씨가 훌륭하게 장성하여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쁨의 오열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려 하늘을 향해 감사의 절을 연신 올렸습니다. 언니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떠는 계모를 향해 서늘하고 차가운 시선을 한 번 던진 후 망설임 없이 곧장 동생이 갇혀있는 어둡고 캄캄한 헛간을 향해 빠르고 단호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호위무사가 단칼에 내리쳐 부수고 낡은 헛간 문이 열리자 역겨운 냄새와 함께 집더미 위에 쓰러져 죽어가는 가여운 동생의 처참하고 뼈만 남은 몰골이 밝은 햇빛 아래 참혹하게 드러났습니다. 언니는 화려한 비단 치마가 더러워지는 것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동생을 부둥켜 안고 내 동생아 언니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며 짐승처럼 뼈저리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언니의 따뜻하고 익숙한 품에 안긴 동생은 서서히 눈을 뜨고 뺨에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의 감촉을 느끼며 이 벅찬 순간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지 못해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동생의 손에는 굶주려 기절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대 놓지 않았던 언니의 낡은 옥비녀가 땀에 흠뻑 젖은 채 단단하게 쥐어 있었고 이를 본 언니의 가슴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살아있어 주어서 정말 고맙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사악한 악마 같은 여자에게 반드시 피눈물 나는 지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언니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섭게 맹세했습니다. 동생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려 부하들에게 푹신하고 따뜻한 가마 안으로 정성껏 모시라고 엄하게 지시한 언니는 다시 마당으로 걸어 나와 계모를 향해 걸어가는데 그 기세가 마치 산을 집어삼킬 듯한 매서운 호랑이와도 같았습니다. 사색이 된 계모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바닥을 벅벅 기어와 언니의 비단 치맛자락을 더러운 손으로 부여잡으며 내가 잠시 미쳐서 큰 실수를 했으니 제발 한 번만 목숨을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이나 동정도 없었고 오히려 어린 자매의 피눈물을 짜내어 자신의 더러운 배를 채운 끔찍한 악인에 대한 서늘하고 완벽한 살기만이 섬뜩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촌장 어르신과 모든 이웃 주민들이 낡은 기와집 마당을 가득 채운 채 숨을 죽이고 이 엄청난 심판의 순간을 두려운 눈빛으로 긴장감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팽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언니는 품속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숨겨왔던 낡은 붉은 사주단자를 꺼내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치켜들고는 맑고 우렁찬 목소리로 이 저주받은 붉은 상자가 바로 저 사악한 여자의 탐욕을 증명하는 명백한 물증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주단자를 이용하여 내 하나뿐인 핏줄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아버지가 남기신 귀한 재산을 독식하려 한 저 여자의 극악무도한 죄를 이제 온 천하에 낱낱이 밝히려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는 계모의 잔혹한 악행에 대한 끔찍한 진실이 당당한 거상의 입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지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충격적인 탄식과 분노의 찬날카로운 욕설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나는 오직 내 동생과 이 집안을 무사히 지키기 위해 이 끔찍한 사주단자를 훔쳐 험난한 사지로 도망치는 무서운 선택을 할 가만 수밖에 없었다고 지난날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상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 참혹한 과정은 오직 하늘만이 아실 것이라며 언니는 당당하게 서서 진실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끔찍한 진실과 숨겨진 악행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독사처럼 교활하던 계모도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혀에 담지 못한 채 벌벌 떨며 고개를 푹 숙이고 비참한 눈물만 질금질금 흘릴 뿐이었습니다. 언니의 곁을 지키던 상단의 행수는 당장 저 흉악한 여자를 관아에 끌고 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소리쳤고 분노한 마을 사람들도 몽둥이와 낫을 치켜들고 계모를 향해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라며 거칠게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던 더럽고 추악한 탐욕의 무서운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며 그동안 숨막히게 짓눌려 있던 낡은 기와집에는 엄청난 분노와 통쾌한 심판의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 최고의 권력과 재물을 쥔 쌍둥이 언니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흥분한 마을 사람들의 거친 분노를 조용히 진정시키고는 마당 한가운데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기 위한
엄숙한 준비를 차분하게 마쳤습니다. 그녀의 한마디면 계모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쉽게 거둘 수 있었지만 언니는 복수에 눈이 멀어 자신마저 악당과 똑같은 괴물이 되는 어리석은 짓은 결코 하지 않겠다며 침착하고 지혜로운 숨을 아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통쾌하고 정당한 진실 규명의 시간이 완벽하게 무르익었으며 길고 길었던 잠에 처절하고 끔찍했던 핏빛 악몽은 마침내 찬란한 빛을 향해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낡은 기와집 마당을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메운 가운데 숨막히는 고요함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거대한 상단을 이끌고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어 돌아온 언니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떠는 계모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동생의 목숨을 타사매려 했던 저주받은 붉은 사주단자가 뚜렷한 증거물로 꽉 쥐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집안의 명예와 가여운 동생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고통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언니는 깊고 차분한 숨을 들이마시며 마침내 무거운 입술을 천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만을 위해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버텨온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언니는 맑고 우렁찬 목소리로 이 붉은 상자는 하늘이 맺어주는 신성한 혼인의 증표가 아니라 오직 탐욕의 눈이 먼저 사악한 여자의 더러운 욕망이 담긴 무서운 족쇄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계모는 우리 자매를 친딸처럼 보살피기는커녕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막대한 재산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빼돌리고 우리를 노비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급기야는 엄청난 금은보화에 눈이 멀어 나이 많고 포악한 영감에게 내 하나뿐인 핏줄인 동생을 억지로 팔아넘기려 하는 짐승만도 못한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폭로했습니다. 언니는 치켜든 사주단자를 가리키며 내가 그 캄캄하고 두려운 밤에 이 저주받은 상자를 몰래 훔쳐서 야반도주를 감행해야만 했던 이유는 오직 가여운 내 동생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살려내기 위한 처절하고도 슬픈 선택이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날 밤 이 상자를 들고 험한 세상 밖으로 도망치지 않았다면 내 동생은 그 잔인한 늙은이의 손에 넘어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피 끓는 절규에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참혹한 진실을 깨닫고 탄식을 내뱉으며 계모를 향해 매서운 분노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끔찍한 죄악이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나자 흙바닥에 엎드린 계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니야 저 발칙한 년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을 믿고 힘없는 나를 모함하는 것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정성껏 너희 자매를 거두어 먹이고 입혔는데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짐승이라며 악을 썼지만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계모의 악다구니는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에 거대한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사람들은 삿대질을 하며 당장 저 악독한 여자를 쫓아내라고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지혜로운 촌장 어르신이 헛기침을 하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와 시끄러운 마당을 조용하게 진정시켰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낡은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이보시오 계모 그 입을 당장 다물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줄 아시오. 당신이 그동안 두 자매에게 저지른 잔혹하고 끔찍한 악행은 우리 동네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수도 없이 보았고 모두가 똑똑히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모른 척했던 마을 사람들도 촌장 어르신의 용기 있는 발언에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계모의 더러운 거짓말을 단호하게 부정하며 언니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돌아온 언니를 자애롭게 바라보며 예로부터 하늘의 도리를 지키고 혈육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큰 복을 받는다고 했거늘 이 가녀린 아가씨가 동생을 살리기 위해 사지로 뛰어든 그 지극한 정성이 마침내 하늘에 닿아 거상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며 크게 칭찬했습니다. 반면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자에게는 끔찍한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계모를 향해 엄중한 경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촌장 어르신의 무거운 말씀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은 언니의 훌륭한 희생과 놀라운 성취에 깊은 감동을 받아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크게 공감했습니다. 이어 마당 한쪽에서 서럽게 눈물을 훔치던 늙은 유모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앞으로 나와 언니가 훔쳐 달아났던 사주단자와 똑같은 붉은 비단 조각을 품에서 꺼내 보이며 마지막 새끼를 박았습니다. 늙은 유모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제가 그 캄캄한 밤 큰 아가씨가 동생을 대신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집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챙겨두었던 바로 그 사주단자의 비단 조각이 맞다며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저 악독한 여자가 동생 아가씨를 캄캄한 헛간에 가두고 짐승처럼 굶기며 매질했던 모든 참혹한 시간들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고 증언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늙은 유모의 처절하고 생생한 증언이 이어지자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의 억눌렸던 분노는 마침내 거대한 화산처럼 폭발하여 걷잡을 수 없는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건장한 동네 장정들은 당장 저 사악한 마녀를 끌어내어 멍석마리를 하고 관아에 넘겨 평생 어두운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아낙네들은 흙을 쥐어 계모를 향해 매섭게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토록 기고만장하게 권력을 휘두르며 자매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악독한 계모는 이제 사방에서 쏟아지는 분노와 살기에 완전히 갇힌 채 겁에 질린 쥐새끼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려 덜덜 떨며 살려달라는 비참한 애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이성을 잃은 사람들과 달리 조선 팔도를 호령하는 굳센 거상으로 성장한 언니는 한치의 동요도 없이 단호하게 손을 높이 들어 올려 거칠게 달아오른 군중들의 흥분을 서서히 가라앉혔습니다. 그녀는 맑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여자에게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피를 묻히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짓이며 우리 가문의 깨끗하고 고결한 이름에 더러운 오점을 남기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여자처럼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함부로 짓밟는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이토록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돌아온 것이라며 훌륭한 기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언니는 흙바닥에 엎드린 계모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 서늘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아버지가 남기신 막대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내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는 목숨으로 갚아도 모자라지만 내 핏줄의 맑은 눈에 더 이상 끔찍한 피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탐욕으로 긁어모은 모든 비단과 금은 보화는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원래의 주인인 우리 자매에게 돌아올 것이며 당신은 지금 당장 입고 있는 옷차림 그대로 이 집과 마을에서 영원히 쫓겨나 다시는 우리 눈앞에 띄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무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언니의 엄중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곁을 지키던 건장하고 험상력은 호위 무사들이 매섭게 다가와 계모의 머리에 꽂힌 값비싼 금비녀와 목에 걸린 화려한 보석들을 가차없이 모두 빼앗아 거두어들였습니다. 계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내 귀한 보석들을 내놓으라며 발버둥을 쳤지만 호위 무사들의 무쇠 같은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고 결국 흙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구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오만방자하게 굴었던 계모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제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초라하고 비참한 늙은 노파의 모습만이 남게 되어
모두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재물과 권력을 완벽하게 빼앗긴 계모는 분노에 찬 마을 사람들의 거친 손길에 의해 낡은 기와집의 커다란 대문 밖으로 무참하게 끌려나갔고, 사람들은 그녀의 등 뒤로 소금을 세차게 뿌리며 다시는 이 맑은 산골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죗값을 치르고 알거지가 되어 쫓겨나는 계모의 비참하고 초라한 뒷모습을 지켜보며 언니는 드디어 길고 길었던 참혹한 악몽이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안도의 한숨을 아주 길게 내쉬었습니다.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어둡고 끔찍한 먹구름이 걷히고 마침내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마당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악의 뿌리가 마을에서 영원히 뽑혀나가자 언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제가 없는 동안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가여운 내 동생이 숨을 거두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게 마음을 써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은혜 덕분이라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록 두려움에 직접 나서지는 못했어도 속으로 함께 아파하고 걱정해 주신 그 마음결을 잊지 않겠다며 언니는 상단의 행수에게 지시하여 수레에 싣고 온 엄청난 양의 최고급 쌀과 따뜻한 비단 소못을 마을의 모든 집집마다 골고루 풍족하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언니의 넓고 훌륭한 배려에 마을 사람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그동안 자매를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던 자신들의 비겁함을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며 연신 고마움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상단의 듬직한 일꾼들은 즉시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가마솥을 여러 개 걸고 장작불을 뜨겁게 지피며 가져온 귀한 고기와 쌀로 마을 사람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풍성하고 따뜻한 잔치 음식을 즐겁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누룽지와 차가운 물로만 연명하던 낡은 기와집에 모처럼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고기 국물 냄새가 가득 퍼지며 얼어붙었던 동네 사람들의 마음도 훈훈하게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솜씨 좋은 상단의 장인들과 튼튼한 호위 무사들은 계모가 망가뜨리고 방치하여 곳곳이 부서지고 낡아빠진 기와집을 원래의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팔을 만가 걷어붙이고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던 마루판을 튼튼한 새 나무로 교체하고 구멍난 창호지를 하얗고 깨끗한 새 종이로 정성껏 덧바르며 무너져가던 돌담을 다시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등 집안 곳곳에 활기찬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처럼 넓고 환한 집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언니는 과거의 아프고 슬픈 기억들이 마침내 따뜻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완전히 덮여가고 있음을 느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시끌벅적한 마당의 열기와는 별개로 낡고 차가운 헛간에서 방금 구출된 가여운 동생은 가장 따뜻하게 군부를 지핀 안방의 부드러운 아랫목에 누워 늙은 유모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따뜻한 물을 대야에 떠와서 오랫동안 씻지 못해 흙먼지가 가득 묻은 동생의 마르고 상처난 손발을 눈물로 정성껏 닦아주었고, 최고급 명주실로 짠 부드럽고 따뜻한 비단, 이불을 동생의 가녀린 어깨 위로 포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언니가 먼 이국 땅에서 특별히 구해온 귀한 보약과 따뜻하고 고소한 잣죽이 조심스럽게 동생의 마른 입술 사이로 넘어가며 꽁꽁 얼었던 몸을 녹였습니다. 마당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안방으로 들어온 언니는 고운 비단, 이불을 덮고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숨을 쉬고 있는 동생을 보며 무겁게 짓눌려 있던 가슴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는 조용히 다가가 동생의 창백한 이마를 쓸어 넘기며 많이 아프고 무서웠지. 이제 못난 언니가 곁에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라. 우리 앞에는 이제 좋은 날만 가득할 것이라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동생은 비록 힘이 없어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언니의 손을 힘주어 꼭 잡으며 맑은 눈물을 한 방울 흘리는 것으로 깊은 고마움을 대신했습니다. 언니는 품속에서 그동안 숱한 고난을 상징했던 붉은 사주단자를 다시 꺼내어 아궁이의 붉은 불꽃이 타오르는 부엌으로 가져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뜨거운 불길 속으로 매정하게 던져버렸습니다. 동생의 목숨을 앗아가려 했고 자신을 험난한 사지로 내몰았던 저주받은 혼인의 증표가 시뻘건 불꽃 속에서 검게 타들어가 재로 변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언니는 지난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타오르는 불빛이 언니의 단호한 얼굴을 붉게 물들였고 상자가 완전히 재가 되어 사라지자 마침내 두 자매의 운명을 타삼하고 있던 무서운 사슬이 영원히 끊어졌음을 온몸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안방으로 돌아온 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낡은 옥비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자신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는 예쁘게 꽂았습니다. 이 옥비녀는 내가 험한 세상에서 수천 번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캄캄한 헛간에서 덜덜 떨며 나를 기다리고 있을 네 생각에 다시 일어나게 만든 가장 위대한 힘이었다고 언니는 잔잔하게 고백했습니다. 동생은 언니의 머리에 꽂힌 푸른 옥비녀를 바라보며 과거의 슬픔 대신 앞으로 다가올 눈부신 희망과 변치 않을 자매의 깊고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처음으로 희미하고 예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붉은 저녁놀이 서쪽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기 시작했고 마당에서 신나게 먹고 마시며 즐기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훌륭한 거상으로 돌아와 큰 은혜를 베풀어준 언니를 향해 거듭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아침까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던 낡은 기와집은 언제 그랬냐는 듯 훈훈하고 따뜻한 사람의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자매의 기적 같은 재회와 간악한 계모의 몰락을 통쾌하게 이야기하며 오늘 하루 벌어진 엄청난 일들을 평생 잊지 못할 전설로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호위무사들과 상단의 일꾼들도 집 주변에 든든하게 천막을 치고 조용히 쉴 준비를 마치자 시끌벅적했던 낡은 기와집에는 마침내 평화롭고 고즈넉한 저녁의 고요함이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늙은 유모가 저녁 짓는 연기를 모락모락 피워 올리며 구수한 밤 냄새를 풍겼고 마당 한 구석의 감나무는 시원한 가을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이 집안에 찾아온 기적적인 평화를 축복하듯 사각사각 기분 좋은 소리를 냈습니다. 언니는 뱃마루에 조용히 걸터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노을을 가만히 바라보며 치열했던 복수의 긴장감을 내려놓고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안식의 시간을 온몸으로 흠뻑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끔찍하고 차가웠던 이 집안이 이제야 비로소 사랑하는 가족이 머무는 진정한 보금자리로 되돌아왔다는 사실에 언니의 굳건했던 마음도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리며 입가에 잔잔한 평화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험난하고 무서운 세상 밖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거상으로 살아야 했던 척박한 시간들이 모두 부서져 내리고 이제는 착하고 여린 동생의 든든한 보호자이자 따뜻한 혈육으로서의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동생의 얕고 고른 숨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유모의 부엌일 소리가 이 세상 그 어떤 훌륭한 음악보다도 더 감미롭고 포근하게 언니의 지친 귓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밤하늘의 영롱한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할 무렵 유모는 둥글고 정갈한 소반 위에 따뜻하고 하얀 쌀밥과 맑은 나물국 그리고 부드럽게 구워낸 생선 한 마리를 정성껏 올려 안방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들어왔습니다. 화려하고 진귀한 사내 진미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헤어져 생사를 넘나들던 세 사람이 눈물로 지어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귀한 진수성찬이었고, 방 안에는 구수하고 정겨운 밥 냄새가 포근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모의 손에서 소반을 기쁘게 받아들고 동생이 누워있는 따뜻한 아랫목으로 다가가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주며 자매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행복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루 종일 따뜻한 방에서 푹 쉬며 잃어버렸던 기력을 조금씩 되찾은 동생은 언니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고, 소반 위에 차려진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보며 다시 한번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매일 차가운 헛간에서 딱딱한 누룽지 조각으로 줄인 배를 채워야 했던 끔찍한 시간들을 완전히 뒤로하고,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언니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아 동생은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울먹였습니다. 언니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숟가락 위에 하얗고 통통한 생선살을 정성껏 발라 올려주며 이제는 울지 말고 배불리 먹으라고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두 자매가 모처럼 마주 앉아 밥술을 뜨는 평화롭고 다정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늙은 유모는 낡은 앞치마로 연신 기쁨의 굵은 눈물을 훔쳐내며 하늘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 이제야 우리 아가씨들이 참된 행복을 찾았습니다. 라며 속으로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거대한 상단을 이끌며 수많은 부와 권력을 움켜쥐었던 조선 최고의 거상 언니에게도 지금 동생과 나누는 이 소박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세상의 그 어떤 엄청난 금은 보화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잔혹했던 악몽이 완벽하게 끝난 낡은 기와집에는 오직 깊고 따뜻한 사랑과 새로운 내일을 향한 조용한 희망만이 촛불처럼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상단을 굳건하게 지키는 호위 무사들이 마당 한가운데에 모닥불을 따뜻하게 피워놓고 둥그렇게 둘러앉아 밤하늘의 둥근 달을 쳐다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낮고 굵은 목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험난한 장사길에서 늘 거칠고 매서운 눈빛으로 긴장하며 살았던 그들조차도 오늘만큼은 대행수 어르신의 따뜻한 고향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화한 기운에 마음을 푹 놓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밤의 정취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모닥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경쾌한 소리는 가을밤의 시원한 풀벌레 소리와 아름답게 어우러져 기와집 전체를 포근하고 아늑한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감싸며 깊은 밤의 평온함을 한층 더해 주었습니다. 언니는 식사를 마친 후 창문을 아주 조금 열어 마당에 피어오른 따뜻한 모닥불의 은은한 불빛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이제야 비로소 길고 길었던 내 험난한 여정이 끝났음을 깊게 실감했습니다. 아버지가 일구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집을 완벽하게 되찾았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여린 동생을 잔인한 악의 구렁텅이에서 무사히 구출해냈으니 더 이상 세상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충만한 기쁨이 가슴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 공기는 제법 쌀쌀했지만 안방의 아랫목은 무척이나 뜨끈했고 곁에서 곤히 잠들 준비를 하는 동생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참으로 평화롭고 예쁜 미소가 부드럽게 번져 있었습니다. 악독한 계모가 떠난 뒤 낡은 기와집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화롭고 따뜻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에 끔찍했던 소란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고요하고 상쾌한 가을 공기가 마당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채우며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언니는 일찍 일어나 우물가에서 시원하고 맑은 물을 길어 세수를 하며 지난 수년 동안 험난한 세상에서 묻혀온 무거운 먼지와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냈습니다. 거상으로서의 날카롭고 무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낸 듬직하고
따뜻한 큰딸의 부드러운 얼굴만이 맑은 물가에 예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늙은 유모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침 일찍부터 아궁이에 장작을 지피고 자매를 위한 따뜻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경쾌하게 타오르는 붉은 장작불 소리는 그동안 차갑게 식어 있던 낡은 기와집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굴뚝으로 하얗고 포근한 연기를 뭉게뭉게 피워 올렸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앞마당까지 퍼져나가자 헛간에서 무사히 구출되어 안방 아랫목에서 푹 자고 일어난 가여운 동생도 부드러운 눈을 비비며 칸마루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자매를 괴롭히던 무서운 굶주림과 매질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이 두 사람의 얼굴에 잔잔하고 행복한 미소를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른 아침부터 커다란 광주리에 갓 수확한 싱싱한 채소와 고소한 참기름을 가득 담아 언니가 머무는 기와집 마당으로 환하게 웃으며 찾아왔습니다. 어제 훌륭한 대행수 어르신께서 우리 마을 전체의 귀한 쌀과 따뜻한 비단옷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지 모르겠다며 사람들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는 팻마루에서 내려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두 손을 꽉 맞잡으며 제가 험한 사지로 떠났을 때 불쌍한 내 동생을 마음으로 안타까워해 주신 여러분의 정에 비하면 이깟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겸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서로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훈훈한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건장한 상단의 호위무사들과 솜씨 좋은 장인들은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마치자마자 망가진 기와집을 더욱 크고 아름답게 수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돌담을 높고 반듯하게 다시 쌓아 올리고 낡은 창호지는 모두 떼어내어 은은한 매화꽃이 그려진 최고급 창호지로 정성껏 덧발라 집안 곳곳을 화사하게 단장했습니다. 삐걱거리던 마루판은 윤기가 흐르는 단단한 소나무로 교체되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새로운 우물을 깊게 파서 자매가 언제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언니의 든든한 보호 아래 기와집은 과거의 아픈 상처를 완벽하게 지워내고 조선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저택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언니의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 새로 단장한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꿈결같은 행복한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매일 차가운 헛간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며 흘렸던 끔찍한 피눈물은 이제 과거의 희미한 그림자가 되었고 동생의 뺨에는 복숭아 꽃처럼 예쁘고 발그레한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내 머리에 꽂힌 이 푸른 옥비녀가 언니를 다시 돌아오게 만든 훌륭한 길잡이가 된 것 같아서 나는 이 비녀를 평생 내 몸에서 떼어놓지 않을 것이라며 동생은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듯 맑은 목소리로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언니는 동생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래, 우리가 서로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한 어떤 무서운 시련도 우리를 다시는 갈라놓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낡은 기와집의 수리가 모두 끝이 나고 상단의 호위무사들도 대부분 한양으로 짐을 챙겨 늠름하게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언니는 거대한 상단을 이끄는 바쁜 대행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했지만 당분간은 고향에 머물며 쇠약해진 동생의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집안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기로 훌륭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단의 충직한 행수는 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어르신께서 자리를 비우셔도 상단은 흔들림 없이 번창할 것이니 부디 아우님과 함께 따뜻한 고향에서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푹 쉬시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고 떠났습니다. 무사들이 떠난 넓은 마당은 한결 여유롭고 한적해졌으며 이제 이 웅장한 집에는
온전한 평화와 따뜻한 가족의 깊은 숨결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자매는 함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패를 모신 작은 사당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최고급 향을 피워 정성껏 조상님들께 절을 올렸습니다. 언니는 향이 타오르는 제단 앞에 엎드려 아버지 어머니, 비록 험난하고 무서운 먼 길을 돌아오기는 했지만 제가 마침내 억울하게 빼앗긴 집안을 무사히 되찾고 사랑하는 동생의 목숨을 지켜냈습니다. 라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언니의 뺨 위로 그동안 낯선 객지에서 남몰래 삼켜야 했던 서러운 눈물과 안도의 기쁨이 뒤섞인 뜨거운 물방울이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동생도 언니의 옆에 다소곳이 엎드려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훌륭하고 따뜻한 집을 평생토록 맑게 지키고 가꾸며 살겠노라 굳게 약속하며 함께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늙은 유모는 텃밭에서 방금 막 따온 싱싱하고 연한 호박잎과 구수한 된장을 듬뿍 넣어 끓인 찌개로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저녁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여왔습니다. 기름진 고기나 화려한 해산물은 없었지만 오랫동안 가슴 졸이며 서로의 생사를 걱정했던 세 사람이 둥근 소반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는 이 순간의 기쁨은 그 어떤 진수성찬과도 비교할 수 없이 훌륭했습니다. 유모 아지매의 손맛은 조선 팔도에서 으뜸이라며 언니가 호박잎 쌈을 크게 입에 밀어 넣으며 활짝 웃자 동생도 유모의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낡은 기와집 안방에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다정한 대화와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넘실대며 집안을 환하게 채웠습니다. 식사를 기분 좋게 마친 후 늙은 유모는 자매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조용히 상을 물리고 방 안의 낡은 호롱불 심지를 새 것으로 갈아 한층 밝고 부드러운 빛을 밝혀 주었습니다. 언니는 따뜻한 아랫목에 동생과 나란히 누워 이불을 목까지 포근하게 덮고는 자신이 붉은 사주단자를 훔쳐 깊은 밤 험한 산길을 도망치며 겪었던 두렵고도 놀라운 세상 이야기를 마치 신비로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차분하고 다정하게 조곤조곤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산짐승의 울음소리를 피해 나무 위에서 밤을 지새웠던 일과 처음 상단에 들어가 무거운 짐을 나르며 눈물 젖은 주먹밥을 삼켰던 고된 시간들이 언니의 잔잔한 목소리를 타고 안방에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동생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언니의 험난한 모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어 두 주먹을 꽉 쥐며 놀라기도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 상단의 배가 뒤집힐 뻔했던 아찔한 순간에는 언니가 기지를 발휘하여 모두를 구해낸 영웅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동생의 눈빛은 자랑스러움과 경이로움으로 밝게 반짝였습니다. 언니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이토록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쥐게 되었다는 사실이 동생에게는 마치 기적처럼 신비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헛간에서 무섭게 울고 있을 때 언니는 거친 파도와 싸우며 조선 제1의 대행수로 훌륭하게 일어서고 있었다니. 정말 우리 언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며 동생은 언니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언니는 맑은 눈물을 글썽이는 동생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아니야. 내가 그 험하고 지독한 세상에서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오직 고향집 헛간에서 나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가여운 내 동생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깊은 절박함 때문이었다고 진심을 다해 고백했습니다. 무서운 칼바람이 몰아치고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낯선 장터에서도 내 치맛자락 속에 숨겨둔 낡고 차가운 사주단자를 만질 때마다 나는 절대로 질 수 없다는 강철 같은 오기를 불태우며 하루하루를 독하게 살아남았단다라며 지난날의 소회를 묵묵히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귀한 보물이 있다 한들 내 하나뿐인 핏줄인 너의 맑은 미소와 바꿀 수는 결코 없다는 언니의 깊은 사랑에 동생은 참았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늙은 유모는 밖에서 맑고 시원한 우물물을 대야에 가득 길어와 걸레를 빨아 갯마루를 반짝이도록 조용조용 닦아내며 안방에서 도란도란 들려오는 두 자매의 정겨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악독한 계모의 끔찍한 구박을 묵묵히 견디며 매일 밤 선앙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큰아가씨의 무사 귀환만을 피눈물로 기도했던 자신의 간절한 치성이 마침내 하늘에 닿아 이런 기적 같은 밤을 맞이하게 된 것에 유모는 거듭 감사했습니다. 달빛이 장독대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는 늦은 밤. 마당의 고즈넉한 풍경은 유모의 지친 마음마저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그녀의 낡은 옷깃 사이로 시원한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모는 청소를 마치고 안방 문창호를 조심스럽게 열며 아가씨들 밖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달빛이 참으로 고와서 잠시 문을 열어두려 하는데 혹여 찬바람이 들면 말씀하시지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빙그레 웃으며 유모 아짐에 걱정 마세요. 내 동생이 내 넓은 품에 쏙 안겨 있으니 이깟 가을바람쯤은 하나도 춥지 않답니다. 라며 동생을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마당 한 구석에 꼿꼿하게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 가지 사이로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환하게 얼굴을 내밀며 자매가 누워있는 따뜻한 안방 아랫목까지 은은한 은빛 조명을 아름답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언니는 동생의 창백했던 얼굴에 점차 따뜻한 혈색이 도는 것을 보며 안도의 깊은 숨을 고르게 내쉬었고 그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의 끈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악독한 계모의 포갑 아래에서 숨죽여 지내야 했던 끔찍한 시간들과 낯선 세상에서 피도 눈물도 없이 거상으로 살아남아야 했던 혹독한 시간들이 마치 아주 멀고 먼 전생의 일처럼 까마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붉은 사주단자의 저주도 없고 잔인한 매질의 공포도 없으며 오직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살아갈 맑고 평화로운 미래만이 자매의 앞길을 축복하듯 조용하게 열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안식의 평화가 피어났습니다. 동생은 언니의 따뜻한 손을 깍지 껴 잡고 언니, 나는 그 캄캄한 창고에서 굶주려 죽어가면서도 언니가 반드시 멋진 모습으로 돌아와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었어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계모가 아무리 나를 때리고 늙고 무서운 할아버지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협박해도 나는 언니가 남기고 간 그 푸른 옥비녀를 꽉 쥐고 버텼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어. 라며 동생은 언니의 뺨에 살포시 얼굴을 비비며 맑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착하고 굳센 동생의 한마디는 언니가 험난한 장사길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과 눈물을 완벽하게 보상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귀한 위로의 선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 주변을 감싸고 있는 깊은 산속에서는 부엉이의 낮고 부드러운 울음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풀벌레들은 마당의 무성한 잡초 사이에서 아름다운 가을밤에 연주회를 맑게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던 그날 밤에는 짐승의 울음소리조차 소름 끼치게 무서운 공포로 다가왔었지만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안방 아랫목에 누워듣는 지금의 풀벌레 소리는 자매를 깊고 단란한 꿈나라로 인도하는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기와집의 튼튼해진 기둥과 깨끗하게 발라진 창호지는 바깥의 차가운 밤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주었고 방 안에는 오직 따뜻한 화로의 온기와 자매의 고르고 편안한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맴돌았습니다. 언니는 스르르 잠이 들어가는 동생의 따뜻한 어깨를 규칙적으로 가볍게 토닥이며 조선 팔도에서 으뜸가는 대행수로서의 날카로운 긴장을 완전히 내려놓고 마침내 순수하고 맑은 한 명의 언니로
온전하게 돌아왔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상단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동생과 함께 뒷산에 올라 곱게 물든 붉은 단풍도 구경하고 맑은 냇가에서 시원하게 발도 담그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소박하고 아름다운 일상의 즐거움들을 하나씩 채워나가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거칠게 갈라지고 상처투성이었던 언니의 손은 옥비녀를 쥔 동생의 보드라운 손을 굳게 감싸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마당 한 구석 장독대에 조용히 다가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맑은 정화수를 새로 길어 올리며 우리 착하고 훌륭한 아가씨들이 다시는 슬픈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천지신명께서 영원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라며 허리 굽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간절하고 따뜻한 치성은 밤하늘의 밝은 별빛을 타고 낡은 기와집 전체를 포근하고 신성하게 감싸며 이 집안에 드리워졌던 끔찍한 악의 기운을 마지막 한 점까지 완벽하게 정화해내는 듯 했습니다. 유모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돌아가 문을 닫는 소리마저 고요한 가을밤의 맑은 정막 속에 부드럽게 녹아들며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은 평화로운 풍경을 완성해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든 동생의 고른 숨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우자 언니도 이불을 다시 한번 단정하게 끌어올려 덮고는 나지막이 눈을 감으며 길고 길었던 오늘 하루의 엄청난 여정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탐욕스러운 계모의 끔찍한 음모로 붉은 사주단자가 집안을 무겁게 짓눌렀던 그 지옥 같던 시간들은 이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고 자매가 눈물로 피워낸 강인한 생명력과 눈부신 희망만이 찬란하게 남아 이 웅장한 저택을 영원히 굳건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언니의 맑은 얼굴에는 그 어떤 값비싼 금은보 하나 권력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깊고 충만한 안식의 기쁨이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맑은 햇살이 창호지를 투과하여 방안을 부드럽게 밝히자 언니는 일찍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밤새 차가운 이슬을 흠뻑 맞으며 더욱 탐스럽게 익어가는 붉은 감나무를 흐뭇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정성껏 심고 가꾸셨던 이 아름다운 감나무는 자매가 모진 비바람과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당당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준 우리 집안의 든든하고 훌륭한 상징이었습니다. 탐스럽게 열린 붉은 감 하나가 툭 떨어져 언니의 발밑으로 부드럽게 굴러오자 언니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워들고 옷소매로 반짝반짝 닦으며 입가에 환하고 싱그러운 미소를 활짝 피워 올렸습니다. 동생도 아침 일찍 예쁜 옥비녀를 머리에 단정하게 꽂고 마당으로 나와 언니의 곁에 나란히 서서 아침의 맑고 상쾌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붉게 익은 감나무를 함께 정답게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내년 가을에는 이 예쁜 감나무에 더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아주 크고 풍성한 잔치를 열었으면 좋겠어라며 동생은 해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냐. 그래야지 이 집은 이제 우리 자매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를 걱정해준 이웃들과 다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훌륭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부터 삼삼오오 짝을 지어 맑고 깨끗해진 기와집 앞으로 산책을 나오며 완전히 평온을 되찾은 두 자매의 정겨운 아침 풍경을 멀리서 흐뭇하게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근처에만 가도 매서운 호통 소리와 끔찍한 울음소리가 흘러나와 모두가 피하던 저주받은 집이었지만 이제는 지나가는 바람마저도 맑고 향기로운 웃음소리를 실어나르는 참으로 은혜롭고 축복받은 따뜻한 집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것입니다. 촌장 어르신도 뒷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며 저 영특한 큰딸이 마침내 집안의 무거운 어둠을 모두 몰아내고 밝은 빛을 되찾았으니 앞으로 이 마을에는 오직 풍년과 평화만이 가득할 것이라며 허허 웃으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골 마을의 아름다운 가을밤이 다시 조용히 찾아오면 늙은 유모는 어김없이 따뜻하게 군부를 지피고 자매는 이불 속에 나란히 발을 묻은 채 끝없는 다정한 이야기를 속삭이곤 했습니다. 험난했던 세상의 모진 풍파는 이 튼튼한 기와집의 높은 담장을 결코 넘지 못했고 그들이 지켜낸 맑고 고귀한 사랑은 밤하늘에 총총히 떠오르는 수많은 별빛처럼 변치 않고 영원히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주단자를 훔쳐 도망쳤던 쌍둥이 언니의 무섭고도 슬펐던 위대한 여정은 이렇게 눈부신 기적과 따뜻한 행복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되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전설처럼 기억되었습니다. 언니는 맑은 밤하늘에 환하게 둥실 떠오른 보름달을 조용히 바라보며 이제 그 어둡고 끔찍했던 악몽의 시간은 모두 흔적도 없이 완전히 흩어졌으니 더 이상 험한 꿈에 깨어 눈물 짓지 말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부터 유모 아지매와 함께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고소한 밤을 잔뜩 삶아서 산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껍질을 까먹어야겠다며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내일의 계획을 즐겁게 세웠습니다. 지독한 두려움과 매서운 분노로 가득했던 지난날의 거상 대행수로서의 차가운 눈빛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맑고 따사로운 고향집의 듬직한 언니로서의 부드러운 평화만이 얼굴에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이불 속에서 언니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던 동생은 언니의 보살핌 덕분에 마치 구름 위에 누운 것처럼 온몸이 포근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맑은 꿈결 속으로 스르르 빠져들었습니다. 동생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언니도 맑고 환한 미소를 지은 채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단란한 이 밤의 평화 속으로 조용히 눈을 감으며 깊은 휴식의 시간을 편안하게 맞이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고요하게 잠든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기와집에 이제 모든 시름과 걱정을 훌륭하게 이겨낸 참된 행복이 영원히 깃들었으니 부디 듣는 이들도 이 밤에는 흔들림 없이 깊고 맑은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